네, 천인문 그래머 2의 챕터 5, 투부정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수동태를 쭉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동사 자리에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뭐 시제는 어떻게 써야 되고, 뭐 동사 중에서 비동사,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중에 뭘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태는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 문장에서는 명사가 이제 주어가 하나여야 되고요. 동사는 하나여야 돼요. 그럼 나머지 동사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의미를 가져주고 싶다고 한다면 걔네들은 다 준동사가 돼야 됩니다. 다시요. 한 문장에 주어는 하나고 동사는 하나여야 돼요. 그럼 나머지 동사들은 다 뭐가 돼야 된다? 준동사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준동사가 뭔지 친구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준동사라는 거 선생님한테 많이 들어봤던 친구들은 아, 이거 또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선생님이 준동사 다시 한번 써드리면 마음속으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준동사가 잘 기억이 나고 있는지. 자, 준동사란 무엇이냐면 동사에서 태어났지만 품사는 동사가 아닌 겁니다. 동사에서 태어났지만 품사는 동사가 아닌 것. 그래서 이제 동사에다가 뭔가를 붙입니다. 뭐 이제 to를 붙인다거나 ing를 붙인다거나 해요. 그래서 동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사적 성질은 가져요. 동사적 성질을 갖는다는 건 얘가 만약에 뭐 목적어가 필요하면 목적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태가 필요하면 수동태의 의미를 갖는다든지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치만 품사는 동사가 아닌 겁니다. 왜냐면 한 문장에 품사가 동사인 거는 하나, 동사 하나여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준동사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준동사는 동사에다 뭔가를 붙여서 다른 품사를 만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류로 따져보자면 오늘 배우는 투부정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분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품사 이제 뭐 보면요. 투부정사는 동사에다 to를 붙인 건데 이 친구의 품사는 뭐가 되냐면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됩니다. 좀 쓰는 역할이 많죠. 뭐 명사라 그러면 주목부자리 들어갈 거고 형용사면 명사를 수식해 줄 거고 부사면 뭐 의미를 더해 줄 거고요. 자, 동명사는 동사에다 뭘 붙인 거냐면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겁니다. 자, 이 친구 보세요. 지금 이름이 동명사입니다. 친구들 품사 뭐일 것 같나요? 이거는 당연히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투부정사보다 이제 명사 역할만 하게 되는 동명사는 조금 더 공부하기 쉬울 것 같고요. 자, 분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다 ed나 pp 형태를 사용해서요.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두 종류로 분사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분사 단독으로 쓰이면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분사 구문을 공부하게 되면 분사 구문은 부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이제 헷갈리지 않게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암기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잠깐 이제 영상을 멈추시고 이거 먼저 암기하시고 뒤로 들어가실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럼 투부정사는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제 명사부터 한번 보죠.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쓰임.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명사라면 자고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이제 뭐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보통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주어 자리 들어가면 뭐뭐 하기는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될 거고요. 목적어 자리 들어가면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할 거고요. 보어 자리 들어가면 보통은 뭐뭐 하기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자, 투부정사는 이제 문장에 주어 자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명사니까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 들어가게 되면요. 대가리가 너무 커요. 말이 너무 심했죠? 앞에 주어 자리가 너무 길어집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주어가 너무 길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해 줄 수 있는 가짜 주어인 가주어 it을 이 자리에 써 주고요. 길어졌던 to 부정사를 뒤에다가 써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주어, 진주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주어 it은요. 자리만 차지를 한 거기 때문에 해석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명하다. To eat a balanced diet 했으니까 뭐 균형 잡힌 식사를 먹는 것, 식단을 먹는 것은 현명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래도 볼게요. it이 가주어고 to가 진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캠핑을 가는 것은 재미있다. 이제 가족 구성원들과. 자, 그러면 아래도요. It is not easy. 쉽지 않다. To live without smartphones 했으니까 요즘에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너무 길어지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가주어 it이 이제 자주 문두에 문장의 맨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투부정사를 이제 동사적 성질을 갖는다 했으니까 투부정사를 부정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not이나 never를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부정이 되게 되는데, 그럼 뭐뭐 하지 않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었으니까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했었으니까 이게 부정이 되면 뭐뭐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not to give up 했으니까 이제 너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되면 뭐 이제 주어 자리 들어가겠죠. 그래서 너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부정사의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행하는 주어. 우리 한 문장의 주어 몇 개라고 했죠? 하나라고 했죠. 그 한 문장의 동사 몇 개요? 하나요. 그럼 준동사도 이제 어쨌든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작을 나타내게 되죠. 그럼 동작을 나타내게 되면 그 동작을 실제로 이제 뭔가 행하게 된 주어가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문장의 주어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준동사의 주어는 뭐라고 해석을 할 거냐면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의미상 주어, 너 의미만 가져라 해서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보통 이제 for 목적격을 쓰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낸다 그러면 오브 목적격을 사용하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투부정사. 그럼 이거 보면요. 아래 예문 보면요.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To understand the book. 그 책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이제 to understand the book을 누가 하는지 주체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For you. 당신이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나 이제 성품을 나타내는 kind, 친절한, 뭐 용감한, 뭐 이제 careless, 부주의한 이런 것들 나오면요. for 대신에 of 목적격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친절하다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근데 누가 말했는지 앞에다 의미상 주어로 of you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것은 친절하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적 어법으로 쓰였을 때는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가주어 it을 쓴다.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여기까지 제가 다 투부정사가 돼야 되는 주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은 뭐뭐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가 이제 주어 자리 들어가게 될 건데, 너무 길어지니까요. 가주어 it을 써서, it is dangerous to around, walk around alone at night.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자, 그럼 아래도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이게 이제 주어 자리가 됐겠죠? 중요하다. 이렇게 될 건데, 마찬가지 가주어 it을 써주고, to respect.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체크업 2 보시면요. To eat fast food too often. 얘가 진주어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주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it이 가주어 자리 들어가면 되겠죠? 자, it is silly. 자, silly가 들어갔습니다. 뭐 바보 같은 일이래요. 근데 it 가주어인 것 같고, 그럼 진주어는 to waste가 되겠죠? 그래서 너의 이제 자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자, it is not good. 좋지 않다. 그럼 to drink. 그래서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원형이었기 때문에 to drink too much soda.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it was exciting to watch. 해서 이제, 그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은 재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it's difficult. 어렵다. to wake up. 해서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쓰일 때 it이 가주어 자리에 쓰이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진주어 자리에 쓰인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주어, 요게 진주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 자리 들어갈 땐 요렇게 쓰인다는 거고요. 자, 그럼 목적어 자리 들어가면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to 부정사를 모든 동사들이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동사들은 나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질래. 어떤 동사들은 아니, 난 동명사를 가질래. 어떤 동사들은 난 둘 다 가질래. 근데 의미 차이가 있고 없고 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동사가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지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실 때 아예 같이 to 부정사면 뭐 start to 뭐 one, two 이런 식으로 to랑 같이 외워 놓으시는 게 편할 겁니다. 자, want to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 외워 두세요. want to, decide to, plan to, hope to, wish to, like to, need to, promise to, learn to, expect to, agree to, choose to, fail to, start to 같이 외우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외워 놓으시고요. 자, 엄마가 원하십니다. 뭐 하는 것을요? 그녀 자신의 쿠킹 블로그 했으니까 이제 요리 블로그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보통 투부정사는요,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어떤 소망 같은 걸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요? To go on a picnic 했으니까 이제 소풍을 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우리는 계획했습니다. To surprise her. 그녀를 놀래켜 주기로, 이제 생일에, 이제 놀래켜 주기로 계획했습니다. 자, 그는 약속했습니다. Not to tell.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부정사의 부정은 이제 그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붙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not to tell anyone my secret 했으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비밀을 이제 말하지 않기로 이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투부정사는 미래와 관련된 행동이라는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제 love like hate처럼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거나 start, continue, begin처럼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아이들은요,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모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미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like to 해도 상관없고요. like ing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I love to sing, I love singing 둘 다 괜찮고요. I began to cook dinner, I began cooking dinner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to 플러스 ing는 쓰지 마세요. 자, 수자는 좋은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원한대요? 뭐 하기를요? 좋은 의사가 되기를요. 여기가 이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투부정사가 되겠네요. 자, 원한다. 시제 항상 주의하자 그랬어요. 현재형입니다. 그 다음에 수자는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수잔 wants to be 이렇게 돼야 되겠죠? good doctor 하면 되고요.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요? 다음 달에 부산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어 자리 들어가는 투부정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정했다. 시제 어떻게 되죠? 과거니까 they decided 이렇게 되겠죠. decided to move.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우리 아빠는 좋아하십니다. 뭐 하는 것을요? 나와 함께 테니스 치는 것을요. 자, 이거는 지금 좋아하신다라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my dad 3인칭 단수 likes까지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둘 다 가능하겠죠. to play도 되고 playing 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칸의 개수를 봐야 되는데 두 개만 있으니까 my dad likes to play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투부정사가 이제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의 목표는 is to win, 이기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이 보어 자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주어, 동사, 그다음에 주격, 보어 이렇게 쓰이면 이 주격, 보어가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주어의 보충 설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랑 이제 보어랑 같게 되면 동일하게 되면은 명사를 쓴다 했었어요. 주어가 명사니깐요. 그다음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면 형용사를 쓴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우리 팀의 목표는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것이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주어랑 그다음에 보어 자리 쓰인 투부정사랑 동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격 보어 자리에 쓰여서요. 주어의 성질,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주어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아래 예문 하나 더 보면 그녀의 계획은 뭐 하는 것이다? To get better at math. 했으니까 수학에서 성적을 더 잘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의 계획과 그리고 이제 그녀의 계획과 그리고 점수를 받는 것이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이제 명사정법의 마지막 하나만 남았는데요. 우리 투부정사가 주목보 자리 들어갈 수 있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의문사가 앞에 붙어도 똑같습니다. 달라질 거 없어요. 다만 이제 해석을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면 의문사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의문사 뭐뭐 할지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의문사 뭐뭐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의문사 나오고 주어의 should 동사원형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보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명사처럼 똑같이 쓰여서 주목보 자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로 목적어 자리에 쓰인다고 하는데요.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몰라요. How to make.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그래서 how to make를 어떻게? How I should make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What to name our new pet 했으니까 이제 어떤 이름을 그러니까 what to name 했으니까 우리의 새로운 반려동물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name이 이름 붙이다니까 무엇으로 이름 붙일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what we should name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how to spend your time. 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is important.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the topic, 그 주제는요,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였습니다. 우리의 이제, 그 수학여행으로 어디로 갈지였습니다. 그래서 what to 무엇을 뭐뭐 할지, how to 어떻게 뭐뭐 할지, where to 어디로 뭐뭐 할지, when to 언제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체크업 봅시다. 나는 존의 생일을 위해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I don't know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사야 할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무엇을 사야 될지는 what to buy로 보면 되겠네요. 자, 내게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지 알려줘. 알려줘니까 이제 명령문으로 주어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나에게 간접 목적어가 될 거고요.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지가 직접 목적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teach me, 알려줘, 나에게. 이제 어떻게니까 how로 시작하겠죠? How to ride a bik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게, 나에게 언제 회의가 시작하는지 직접 목적어 자리 들어간 의문사 투부정사가 되겠네요. So he didn't tell me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 언제 시작하는지니까 when to start the meeting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너는 어디에서 표를 사야 하는지 아니? 너는 아니? 어디에서 표를 사야 하는지가 이제 목적어 자리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니까 where로 시작하게 될 건데 알고 있니? 어디에서 where to buy a ticket 티켓을 사야 할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닉은 배웠다. 어떻게 노트북을 사용하는지 해서 어떻게로 시작하는 의문사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Nick learned 그다음에 어떻게 how to use a laptop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는 체크업 2 볼게요. 그는 내게 말해 주었다. 극장에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 어디에 앉아야 할지, 그 다음에 극장에서는 am가 되겠네요. 그럼 he told me,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디에? 그러면 어디니까 where to sit in the theater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너는 아니? 어떻게 물속으로 다이빙 하는지가 목적어 자리 들어가겠네요. 그럼 do you know how 어떻게니까 how to dive into the water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자, 우리는 이야기했다. 언제 공항에 떠나야 할지에 대해면은 이제 전치사 about을 사용할 것 같은데 그럼 그거 about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언제 공항으로 떠나야 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about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언제 떠나야 할지니까 when to leav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요. 자,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무엇을 먹을지. 목적어 자리네요. 그럼 I haven't decided.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지니까 what to eat yet. 이렇게 쓰면 되겠죠? 투부정사의 이제 그 명사적 어법의 마지막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형용사적 용법 볼게요.